네, 안녕하세요. 사진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에서 많이 이제 느껴지는 대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라고 하는 거는 색상 대비, 채도 대비, 명도 대비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는 효과죠. 그래서 부각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비인데요. 어제 집에서 그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그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장면인데 우연히 이제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유독 그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나 사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그런 벽걸이, 벽 장식되어 있는 사진이나 그림 이런 거를 보면서 왜 저 사진을 저렇게 노출을 시켰을까? 왜 저 사진을 걸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지난번에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림 하나 의미 없이 걸려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그거 모든 그림 하나하나가 감독이 의도한 이런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벽에 걸린 사진이나 그림조차도 그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의 소품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바라봐지는가라는 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벽에 걸린 이 사진의 경우는 전체적인 톤이 약간 흑백 톤, 브라운 계열의 흑백 톤, 그러니까 모노톤에서 유독 그 의자에 있는 붉은 방석,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어깨 부분에 붉은색, 그리고 붉은 가방 이런 것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진 작가가 의도한 그 포인트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끔 사진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채도 대비를 통해서 포인트를 주면서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그 대비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진, 이런 사진들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대비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런 그 흐린 날, 비 오는 날에 빨간색 같은 경우 유독 그 눈에 들어오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강렬한 채도의 대비고 또 색상의 대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레드와 그 다음에 연한 그린 이런 개념의 색상, 이런 거에 대비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대비라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것이 붉은색과 파란색, 그러니까 정반대의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짐으로써 붉은색으로 치우치면 어떤 열정적인 이런 개념의 어떤 그 느낌을 강조하게 되는데, 청색으로 치우치게 되면 좀 이성적이고 무엇인가가 사람의 정확한 판단력을 유도하는 이런 감성, 이런 포인트를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태극 모양을 보게 되면, 태극기의 태극 모양을 보게 되면 음양의 조화라고 하잖아요. 음양의 조화. 이것은 자세히 보게 되면 전체의 크기가 똑같죠, 그죠? 크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청색과 적색의 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대비되는 색상이 대비가 되지만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붉은색이 더 크든 청색이 더 크든 이렇게 크기의 대비가 되면 사람들의 감성의 포인트는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됩니다.
한쪽으로 감성적으로 치우치든 이성적으로 치우치든, 그래서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을 부각시킬 거냐라는 것이 대비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게 되면 붉은색이 강조가 되는데, 직접 흐린 날을 사진 찍게 되면 붉은색이 그렇게 강조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붉은색을 강조시키는 방법, 그 방법이 붉은색을 더 강조하고 나머지 색을 약화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예전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아이가 영화 중간중간에 부각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빨간색은 작지만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흑백에서 레드의 어떤 대비 효과를 통해서 사람의 관심을 아이의 전쟁 속에 있는 아이의 처절함, 이런 거, 우리가 전쟁 속에 보호해야 될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낌을 전달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한번 레드만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은 흑백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레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을 흑백 처리한다 그러려면 레드 부분과 배경 부분을 분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분리하는 방법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이 레드 부분을 정확히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 올가미 도구라는 것입니다. 올가미 도구. 그래서 올가미 도구를 통해서 이 레드 부분을 정확하게 클릭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이런 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레드 영역은 늘려가면 되는데, 지금은 좀 빨리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자동 선택 도구, 이 도구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선택 도구는 한 개의 포인트만을 선택을 합니다. 한 개의 포인트. 한 개의 포인트라기보다 한 개의 픽셀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픽셀을 선택하면서 그 픽셀과 유사 범위에 있는 색상을 선택하는데, 유사 범위의 범위의 크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허용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단에 이 허용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번 클릭했을 때 해당 픽셀과 유사 범위가 커지는 거고, 허용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유사 범위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 허용치를 한번 15 정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15 입력하고, 자, 이쪽 부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된 부분이 내가 클릭한 픽셀과 15단계의 유사 범위에 있는 색상만 선택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100 정도로 다시 확 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택한 유사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허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죠. 그래서 이 허용치의 크기는 내가 선택한 픽셀과 유사 범위, 그 유사 범위를 점점점 키워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값은, 초기 값은 32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수치를 변경해 보면서 선택해 보시면 여백이 어떻게 선택되는구나 라고 아시게 됩니다. 단 이 자동 선택 도구는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라인을 선택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 올가미 도구로 활용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가미 다각형 도구 많이 쓰죠. 그래서 더 추가하려면 Shift 누르고 클릭하고 Alt 누른 다음에 영역을 이어가면 되는, 이게 바로 올가미 도구입니다. 자, 근데 이 올가미 도구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번에는 그냥 자동 도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 선택 도구. 이거를 정확히 하실 분들은
올가미 도구를 잘 활용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선택 방법이라는 걸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냥 이 레드 대비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는 그냥 자동 선택 도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한 다음 영역을 추가하기 위해서 Shift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Shift 버튼을 누르고 클릭. 그러면 계속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여기도 추가. 자, 여기도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에 선택되지 않은 영역은 나중에 빠르게 추가하는 방법이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입은 옷도 한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굴까지 선택이 돼서 좀 부자연스럽네요. 여기 또 범위가 넘어가죠. 이건 나중에 조금씩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선택됐으면 다시 확대하셔가지고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영역을 추가하면 되죠. Shift 버튼을 누르고 클릭 드래그, Shif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Shif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지금 이거는 영역을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가운데도 비어 있으니까 영역 추가 확대해서 Shift 버튼 누르고 영역을 이렇게 추가, Shift 버튼 누르고 영역을 추가. 추가할 때 올가미 툴로 Shift 버튼 누르고 Alt 버튼 누르면 영역을 계속 추가할 수가 있어요. Shift 버튼 누르고 드래그, Shift 버튼 누르고 드래그.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Shift 버튼 누르고 클릭. 이때 클릭 할 때는 Shift Alt 버튼을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대략 여기는 그냥 이렇게 요 정도로만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레드 부분만 선택을 해서 제자리 복사를 할 건데 약간 외곽 부분이 좀 너무 간결하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부드럽게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패더를 약간만 줍니다. 그래서 패더 선택 메뉴에 보게 되면 수정 패더 에서 픽셀을 한 2, 3 정도 주시고, 그러면 선택된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더 외곽 부분이 투명도 있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복사, 변형해서 복사, 그 다음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복사한 내용이 적용이 되죠. 하나 복사됐습니다. 자, 배경을 흑백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흑백으로 전환하는 건 지난번에 흑백 사진에 관련돼서 영상을 보시면 흑백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해서 색조채도 흑백으로.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가 레드가 표현되는 이미지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레이어 1에 레드 부분이 있는 요 픽셀이니까 레이어 1을 선택하고 색을 조금만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곡선을 이용해서 색을 조금만 어둡게 해야 이게 좀 진해지죠. 그 다음에 빨간색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색조채도라는 도구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색을 완성시켜 봅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되면 빨간 포인트가 부각이 되는 그런 사진이 되겠죠. 자, 다른 사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빨간색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다른 색은 이쪽엔 채도가 낮고 빨간색의 채도가 높죠. 이렇게 해서도 그냥 칼라 사진으로 빨간색이 부각이 되는 그런 사진인데 얘도 이 사진도 한번 배경을 흑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선택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선택 메뉴에서 색상 범위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한 부분의 허용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올가미 툴로 조금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 정도에서 얘도 제자리 복사하겠죠.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고 채도 낮추기, 색조 채도에서 채도를 낮춰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붉은색이 강조가 되는 그런 사진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살짝 그림자 같은 경우는 도장 툴을 이용해서 조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도장 툴의 사이즈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복제해서 이렇게 복제 도장을 이용해서 그림자까지 싹 지워주면 어른거리는 이미지 없이 깔끔한 레드가 강조된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이러한 사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컬러가 강조되는 이 사진의 원본은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 예전에 제가 이 사진 한번 해보는 이유는 예전에 어느 작가 사진인데 초록색 눈을 가진 검은 고양이였어요. 그 검은 고양이를 블랙 배경에서 약간의 그 고양이 후면에다가 연한 조명을 주고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느낌이 강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진을 가지고 흉내 한번 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어둡게 해야겠죠. 그래서 배경을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자동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합니다. 자, Shift 버튼 누르고 선택. 대략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정도도 여기 선택하니까 허용 범위가 이쪽 고양이의 흰 털 부분까지 영역이 침범이 됐네요. 자, 요거는 나중에 조정을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지금 고양이의 요 부분도 선택이 된 부분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다 이제 올가미 툴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올가미 툴 선택하고 이 부분은 배경과 같이 묶어야겠죠. 그래서 Shift 버튼 누르고 클릭하면 영역이죠. 자, 여기 부분도 Shift 버튼 누르고 Alt 버튼 누르고 클릭해서 영역을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영역 추가. 요런 부분 있죠. Alt 버튼 누르고 Shift Alt 버튼 누르고 클릭. 자, 그러면 이만큼 영역은 제외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영역을 여기도 있네요. Shift 버튼 누르고 자, 제외시키겠습니다. 제외시키려면 Alt 버튼을 누르면 되죠. Alt 누르고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이 정도로 클릭 드래그. 이건 지금은 정확하게 이쪽에 표현을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색으로 다 입힐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시켜야겠죠. 추가네요. 추가. 자, 이 정도로 해서 외곽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안으로 선택하려면 패더를 사용하시면 돼요. 패더는 필터 선택 메뉴에서 수정 메뉴 패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를 한 30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 패더 반경은 그때그때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범위를 줄 것인지 요 수치를 많이 높이면 범위가 커지고 투명도 있게 선택되는 범위가 커지고 수치가 낮으면 투명도 있게 선택되는 그 범위가 작아져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해보셔야 이 정도의 투명도가 있는 그 포커스 아웃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패더를 주면 되겠다라는 거 요거 몇 번 경험해 보시면 대략 짐작을 하십니다. 확인 누르고 자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새 레이어 만들고 거기에다 블랙을 입힙니다. 블랙을 정경색으로 만들고 Alt 딜리트 하면 되겠죠. Alt 딜리트.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배경이 까만 색이 됩니다. 자, 가이드라인 해제. 가이드라인 해제는 빈 영역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제 외곽 부분만 조금 정리하면 돼요. 외곽 부분은 브러쉬 도구를 이용하시고 브러쉬의 크기를 조금 사이즈를 조정하신 다음에 투명도를 너무 세게 검은색을 칠하면 이게 검은색을 칠하면 갑자기 확 변하니까 부드럽게 외곽이 처리되게끔 한 15% 정도 15% 이하로 여기다 불투명도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어 1에 계속 더 칠하면 되겠죠. 자, 계속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경계선이 안 보이게끔 불투명도가 15% 이하이기 때문에 여러 번 칠해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하게 칠하는 거니까. 자,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서 보시면서 칠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칠하면 칠할수록 농도가 진해지니까 경계선이 살짝 가리게 될 거예요. 요거를 한번 배경을 한번 가려볼까요?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가려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체크무늬 부분은 투명하게 보이는 거고 지금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약간 답답하면 조금 높여서 하는데 저는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 조금 높일게요. 여러분들은 연하게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0 정도 높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빨라지네요. 자, 외곽 부분만 부드럽게 안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먹어들게끔만 하시면 돼요. 자,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도 이쪽 부분이 좀 밝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브러쉬 크기를 좀 키우고 연하게 해서 조금씩 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 정도 해주고 조금씩만 어둡게, 너무 강조되지 않게끔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부드럽게 외곽이 검은색이 이렇게 안으로 먹어들게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지금 이게 흰 털과 검은 털이 있는 고양이지만 약간 미색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컬러가. 그래서 눈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흑백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의 레이어를 합칩니다. 지금 합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자꾸 하다 보면 어떤 게 좋은지 아시게 됩니다.
자, 눈 부분만 이제 그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눈 부분만 따로 분리해내는 작업. 그러려면 영역을 선택해야겠죠. 자, 눈을 확대하고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자, 먼저 클릭하고 Alt 버튼 누르고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하셔도 돼요. 나중에 외곽 부분을 패더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선택하면 되니까요. 자, Shift 버튼 누르고 Alt 버튼 누르고 Shift Alt 버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역을 이만큼 추가하는 거겠죠. 자, 이 정도로 선택하고 패더 필터에 선택해서 수정 패더는 이번에는 살짝만 경계를 주기 위해서 반경을 한 여기에서도 한 10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복사 붙여넣기 이러면 이렇게 눈만 있는 픽셀이 되겠죠. 그래서 배경을 선택하시고 흑백으로 전환합니다. 흑백으로 전환하는 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데 저는 색조 채도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백으로 채도를 완전히 낮추죠. 다시 눈을 선택하고 이번엔 다시 색조 채도를 열어서 채도를 추가해 줍니다. 채도. 그 다음에 색조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살짝 이동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블루 아이 푸른 눈으로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원래에서 조금만 색을 변형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이쁘네요. 이렇게 해서 채도를 조금 밝기를 조정하시면 안 돼요. 밝기는 이 상태에서 밝기 하게 되면 이 검은 눈동자 부분이 같이 밝아져요. 그래서 회색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밝기는 조정하지 이 상태에서는 채도와 색상만 조정합니다. 그래서 확인 하고 레이어를 합치면 되겠죠. 자, 합치시고 배경 이미지로 병합. 자, 그 다음에 선명효과를 주기 위해서 필터에서 선명효과 언샷 마스크 너무 강하죠. 이번에는 200 정도. 그 다음에 픽셀은 반경 픽셀은 한 4 정도 살짝만.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본은 쭉 작업 내역에서 원본은 맨 위에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면 되겠죠. 이게 원본인데 맨 하단에 있는 최종적으로 했던 작업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러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 효과에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채도 대비, 채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명도 대비, 밝고 어둠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색상 대비, 색상 대비는 유사한 색깔이면 안 되고요. 보색에 관련된 그런 부위를 좀 강조해서 어떤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대비 효과를 잘 사용하시면 집중력 있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관심을 끄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사진을 많이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게 바른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 사진 가지고 연습하시다 보면 그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진은 아니면 이 포토샵이라고 하는 건 정답이 없고 내가 그 정답을 나의 능력에서 찾아내는 건데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자꾸 경험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